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인데요. 이게 산재 사망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마법의 탄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 뒷부에서 설명을 할 텐데 요거만으로는 해결을 못한다. 이것도 원 오브 댐이고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다시 바뀌고 고쳐져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산재 사망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법의 형식은 사실 형법이거든요. 형법. 그러니까 죄 있는데 벌 있다. 이런 형법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진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면 그 죄가 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일반론에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형벌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죄진 사람을 형벌하는 그 형벌의 어떤 정의를 이루기 위한 그 프레임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데 이제 형벌의 목적이라고 하면 인과응보. 요즘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는 드라마 중에 모범 백시 뭐 이런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오늘 마지막 회인데 네, 안 보시는군요. 오늘 마지막 회인데 좋아하시는 분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죄진 사람을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은 뭐 함무라비 법전이 있은 이유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있은 이래로 사회적으로 범죄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는 것은 흔히 말해서 인과응보죠. 이것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인류에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어떤 정의와 관련된 정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일반인들의 통념하고 사회가 다르게 돌아가면 그 사회가 이제 붕괴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어떤 정의와 관련된 큰 원칙인데요. 딴 얘기지만 요즘 현대 사회,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에서 사실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것들이 빈말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많이 통념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사회에 사실은 이 사법정의나 아니면 이 인과응보와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간에 이 형벌을 하는 거는 그런 인과응보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 정서에 부응하기 위한 목표가 있죠. 그래서 죄진 사람을 처벌을 해야 사람들이 그래 이 사회는 정의로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라는 거가 있는데 일반 예방이라는 거는 죄진 사람을 처벌하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또 재범을 하지는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 죄진 놈을 처벌 안 하면 그 놈이 나가서 또 죄를 진다라는 측면에서 그 죄진 사람 개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특별 예방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이 살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죄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엄하게 처벌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살인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의 목적 또는 형법의 목적, 형사처벌의 목적이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하고 근데 이 조직은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처벌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그 죄와 형벌의 정의 차원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기업이 사람을 죽이면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기업이 사람을 죽인 거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한 것인데, 기업이 사람을 죽이면 개인이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이 엄하게 처벌을 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과응보와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는 이 법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모범택시 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도 이러저러한 경로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만나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대하시거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피해자들은 사실 그 피해가 어떤 방식으로든 회복되지는 못하고요. 저희 단체 같은 거는 많은 피해자들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해왔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피해자들의 피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복되거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권 침해나 이런 어떤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일어난 이후에 그 개인은 그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아들을 잃거나 이런 아들을 잃은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행위로도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늘상 가지고 사시죠. 네, 늘상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나마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분들의 상처는 이게 강아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잘 다독거리면서 그 나머지 여생을 그래도 힘들지만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얘네들을 다독거리지 못하면 얘네들이 맹수가 돼가지고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그 피해자분들은 그 아픔과 고통에 완전히 잡아먹히셔가지고 개인이 없어지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 강아지를 잘 다스리고 남은 여생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내 아들을, 내 딸을 죽인 그자가 이 사회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보는 것. 그것 자체로 한이 풀리지는 않는데요. 한은 풀리지 않습니다, 결코. 하지만 그 한을 자신이 다독거리면서 살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법 제정 과정에 피해 당사자들의 가족들이, 유족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예방 효과를 가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라는 거예요. 네, 이 법이 과연 산재 사망을 예방하는데도, 아까 일반 예방 또는 특수 예방 얘기 드렸는데요. 이 법이 과연 그러면 산재 사망을 일으킨 기업이 또 산재 사망을 안 일으키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또는 다른 기업들이 산재 사망 일으킨 기업이 엄하게 처벌받는 걸 보고 어따 무서워라. 저희는 이 법 제정할 때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했지만, 과연 그럴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하고 조직은 되게 다르거든요. 개인은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면 개인 나름의 합리적 프로세스 내에서 그런 행위를 안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조직은 조직의 이 사고와 조직의 행동 논리는 개인의 사고와 개인의 행동 논리와 굉장히 다릅니다. 조직은 개인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개인들 생각의 총합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건 뭐 조직론이나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이 모여 있다고 해서 개인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은 조직이 행동하는 방식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조직이 엄하게 처벌받았다고 해서 조직이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의 수정이 없는 한 그런 범죄는 계속 다시 벌이거든요. 딴 얘기긴 하지만 제약기업이 한국에서는 좀 그런데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네. 메이저 제약기 회사들. 치과 선생님들은 사실 약을 잘 많이 안 쓰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의과 계열에서 약을 많이 쓰는데 약이 엄청 많이 쓰니까 사실 제약기업들이 폴춘 기업 몇 위권에 다 들어가 있고 이건 아시잖아요. 근데 제약기업들이 돈을 엄청 버는데 이 제약기업들이 매년 미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벌금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그 액수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이상으로 다양한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제약기업이. 불법 로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뭐 부작용을 알고도 숨겨가지고 그 부작용으로 그 약 먹고 죽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형사처벌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막 부지기 있거든요. 미국은 소송이 또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이런 행위가 고쳐지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개인이 이런 피해를 받아서 손해배상하면 기업에게 때려지는 손해배상액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런 행위가 고쳐지진 않아요. 늘상 반복돼요. 어떻게 기업은 대응하느냐? 그 약을 출시할 때 그 약의 비용에 그로 인한 행정 비용과 소송 비용을 다 책정해요.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들은 아예 벌금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예상해서 그 비용에 그걸 다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 책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돈으로 아주 큰